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4월 7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헬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어제는 이제 그 수리온 소방 헬기의 담수 용량이 늘어난 것을 보고 우리가 추진해 왔던 수리온용 그 변속기 개발이 잘 이루어졌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헬기에 들어가는 터보 샤프트 엔진,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개발하고 있다, 최소한 두 가지는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순항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검은머리 외국인 이야기를 좀 했죠. 우리가 아예 차세대 기동 헬기를 블랙 호크를 대체할 차세대 기동 헬기를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할 것이면은 지금 미국의 벨로우라고 틸트로트기가 개발이 하고 시작을 한다니까, 또 30대 초에 나온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헬기 국산화 부분은 끝나는 겁니다. 향후 모든 헬기를 다 수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큰 문제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좀 반박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전국을 더 감안할 때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노파심으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다뤘던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초기였어요. 과제들이. 근데 지금은 이미 그 프로젝트가 마칠 때가 됐고 그 성과물들이 나오는 시기가 됐어요. 네, 여러 가지 과거 자료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맥락이 잘 보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2020년 12월 15일 날 제13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자, UH-60이 우리가 현재 139대를 가지고 있는데 수명 주기가 30에서 40년 사이에 마무리될 것이다. 그럼 새로운 헬기가 필요한데, 지금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여기에 벨로를 사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5년 전에 결정을 내렸어요. 차세대 기동 헬기 한다. 맨 땅에 헤딩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년 동안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건데 그걸 싹 갈아 마시고 외국 헬기를 도입하자. 훨씬 비싼 헬기. 우리가 개발하는 차세대 기동 헬기는 당연히 민수용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KF-21처럼 해외 시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KF-21을 4.5세대로 개발해서 5세대, 6세대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같이 활동하는 무인기 개발하는 거 보셨죠? 차세대 복합 엔진 말씀도 드렸죠. 그거보다 헬기는 쉬워요, 훨씬. 예.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그간요 몇 푼 받겠다고 우리 헬기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지난 5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을,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UH-60 특작기 별도 성능 개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제 말씀드린 그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특수전 부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한 특전사 같은 데죠. UH-60을 쓰고 있는데, 저기를 수리온으로 대체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싫다. 이게 20년 이야기잖아요. 그때 수리온 초기 성능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변속기 문제 지속되고 있죠. 그렇지만 수리온 변변히 추락하거나 큰 문제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초기예요. 그래서 소방 헬기도 도입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존의 카모프가 이 신뢰성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비싼 거, 검증되지 않은 성능의 비행기 국산화 처음 시도한 거 못 받겠다. 이런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특수작전용 헬기는 UH-60을 많은 돈을 들여서 몇백억씩 들었습니다. 한 대당. 수리온 몇백억 주면 한 대 사는데 그것을 성능 개량해 주기로 하면서 우리는 차세대 기동 헬기로 간다. 수리온은 딱 필요한 것만큼만 생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미 형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 사진에 쓴 그거죠. 이 기본 형상이 나와 있고, 당시 미국이 선정할 것으로 유력시 됐던 디파이언트라고 그러죠. 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 저거보다 훨씬 각진 디자인이 돼 있어요. 저걸 봤을 때는 좀 더 스텔스성이 강조된 디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동축 반전 노트가 있고 뒤에 푸시가 있다. 동축 반전 노트는 뜨고 내리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호버링 하는 거, 하늘에서 멈춰져 있는 거, 그게 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전후진할 때는 뒤에 푸시로트로 간다. 터보 뭐라고 할까? 터보 프롭처럼. 자, 그래서 저의 형상은 이미 고정이 됐고 저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우리 정부 과제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형상이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든요. 엔진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며 각 부품의 역할과 규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크게 손대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몇 년 동안 했더니 노하우가 좀 늘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 하니 동축 반전이면 우리가 카모프도 알고 있지만 카모프 헬기랑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보시면은 미국 것도 그렇고 우리 것도 그렇고 이 동축 반전 로터가 가운데에 막 쐐기까지 딱 끼어서 되게 빳빳하게 돼 있어요, 로터가. 근데 카모프는 보면은 동축 반전인데 아래 로터하고 위에 로터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로터는 아래로 뜨고 내리고는 용도가 주 용도예요. 예, 근데 헬기가 앞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아시죠? 로터 자체가 휘어집니다. 기울어집니다. 좌우로 이렇게. 그런데 저게 의미하는 것은 뜨고 내리는 용도의 위에 로터는 계속 고정되어 있지만 밑에 로터는 전진할 때 추진력을 발생하는 용도로 주로 쓴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 아래 위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그렇기 때문에 두 로터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왜냐? 얘들이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축 반전에 뒤에 푸시 로터, 차세대 헬기로 오게 되면은 앞에 로터는 뜨고 내리는 용도로만 쓴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로터가 앞뒤로 까딱까딱 좌우로 까딱까딱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로터 사이의 간격을 확 줄이고 가급적 줄이고 가운데 쐐기까지 딱 박아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래 이 디파이언트라고 이 모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시를 했던 보잉 자체가 시제기를 제공하는 것도 여러 개월 늦었고 또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밖에 제시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벨로우라고 틸트로터 형이 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단초가 있어요. 단초가. 예, 이제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가 3000마력짜리 엔진이 두 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존은 뭐냐? 블랙호크는 UH-60은 2000마력짜리 두 개예요. 우리 수련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파치에 들어가는 헬기하고. 그런데 미국에 지금 헬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뭐 시콜스키? 옛날 이름으로 따지자면 시콜스키하고 벨이에요. 그들이 각각 아니 외주를 줘서 변속기를 생산해요. 이제 이런 고출력을 대응하는 현재 고출력은 거의 2000마력이 최고예요. 이 좁은 공간에 그 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4000마력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속기 제조 회사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미국에 현재. 그런데 그런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됐어요. 변속기 개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게 결국 실패했다고 봅니다. 3000마력, 즉 도합이 6000마력인 엔진, 예, 그것에 적절한 변속기를 개발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보잉이 낙선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디젤 엔진 12기통 탱크에 들어갈 정도 크기로 해서 1500마력을 내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독일이었죠. 그것을 본떠서 우리가 국산화 시켰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1500마력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신뢰성은 잘 모르겠어요. 알마타에 들어가는 거. 미국은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자기들이 못 만듭니다. 탱크용으로. 그래서 M1 에이브람스 전차에다가 탱크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터빈 엔진을 넣은 겁니다. 비항공용 엔진을. 자,
우리는 그렇게 해냈지만 변속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예. 엔진에서 나오는 건 출력을 이제 토크를 올리고 회전수를 줄이면서 전차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여러 번 고생 끝에 이제 겨우 국산 납품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변속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엔진 회전수는 디젤 엔진보다 훨씬 빠르죠. 뭐 10,000 rpm 넘어가니까 디젤 엔진 해봤자 고작 탱크용 3,4천 rpm이 최고일 거예요. 여기는 10,000 rpm 넘어가죠. 로트는 자동차보다 천천히 돌 줄 몰라요. rpm이 200, 300밖에 안 되거든요. 로트가 도는 속도가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걸 만드는 회사가 한두 개밖에 없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태리 회사랑 협력을 해서 이런 헬기용 변속기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예, 지금 2,000마력 대응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은 수준이다. 미국은 이 6,000마력에 3,000마력 곱하기 2개죠. 예, 실패했다. 우리는 그게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금전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유리한 겁니다. 틸트로트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000마력에 대응하는 합이 6,000마력에 대응하는 터보 샤프트 헬기용 변속기를 개발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자신감이거든요. 어디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부간에. 근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2020년부터 시작된 그 프로젝트가 그 변속기 개발은 무조건 핵심이에요. 딴 데서 사올 데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돼요. 저는 그게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지금 다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제의 다른 부분이. 그러면 우리 미국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가성비가 훨씬 좋고 최소한 동일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속기 개발 문제는 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변속기를 해결해낸다면은 차세대 군용 헬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차세대 민수용 헬기에서도 엄청난 강점을 지닐 수 있다. 카이의 엄청난 먹거리가 된다.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벨로우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카이는 아마 복장이 터져 미쳐버릴 지경일 것이다. 헬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 생각, 미국이 변속기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거 하니, 이거 보십시오. 2019년에 이미 GE와 하니웰은 아마 지금 브래든 위트니하고 회사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GE 같은 경우 T901 엔진이라고 그래서 3,000마력짜리 엔진을 내놨어요. 터보 샤프트 엔진을. 2019년에, 6년 전에 이미. 파워가 50% 향상됐죠.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 기존 아파치 헬기의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는 용도로 만든 거거든요. 연비는 그래도 25% 더 좋아져요. 같은 크기인데 마력은 파워는 50% 올라가고 연비는 25%, 수명은 20% 연장된다. 이 엔진이 디파이언트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속기가 못 따라줬다. 이런 결론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발하려는 3,000마력의 엔진은 당연히 이 엔진을 모범으로 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엔진은 지금 쓸 데가 없어진 거잖아요. 변속기가 모두 없으니까. 날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변속기를 만든다? 그러면 게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기존의 T700 엔진은 요 정도 크기예요. 여기서 2,000마력이 나온다라는 게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급의 엔진이 그럼 하니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M은 에이브람 전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1,500마력이니까 그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서 예전에 취합된 자료를 한번 쑥 더 봤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인 거 아니 작아서 안 보이시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997년도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 전에 최근에 두산에서 아주 초대형이 아니라 대형 발전형 가스터빈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이정표인데 예전에 삼성정밀
예, 삼성항공 또는 지금 현재 이제 한화가 됐죠. 거기서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 1.2메가와트, 우리가 두산에서 개발한 건 아마 2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려고 했는데 외국 엔진들을 조립해주면서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걸 개발하자 첫 번째 시도한 게 아주 조그만 발전용 엔진을 만들기로 목표를 잡고 했는데 거기서 선진국들이 기술을 안 줬다. 그래도 만들긴 만들었다. 이거는 거의 시험용 엔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제트 엔진일 수 있어요? 가스터빈 엔진일 수 있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았느냐? 빨간 줄 꺼은 거 보이시죠? 러시아 구소련 가스터빈 엔진 관련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기술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도 러시아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즉 구소련이 붕괴하고 엄청난 혼란기 때 우리가 러시아 기술 쇼핑을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이 했으며 또 잘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무기 체계에 많은 부분들이 그게 기반을 두고 있다.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T-80 전차 갖고 와서 그랬죠. 우리 LSM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같이 개발한 거잖아요. LSM이란다. 그 천궁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이거 기술이 다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체계, 공격용 미사일 체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형 원전도 마찬가지고, 파면 팔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엔진으로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1400마력급 무인 다목적 뭐라고 해야 될까? 다목적 헬기용, 이게 비밀 과제입니다. 들어가는 엔진의 개발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터보 샤프트 엔진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터보 제트 엔진은 뭐냐? 폭발력을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해서 비행기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터보 샤프트 엔진은 뭐냐? 폭발력을 터빈이 거의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걸 축으로 연결해요. 축으로. 네, 축으로 연결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변속기를 통해서 로터를 돌리는 겁니다.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2000마력짜리, 3000마력짜리 개발한다면 이건데 그중에 1400마력짜리는 성공한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성공한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봤을 때. 이 엔진이 LAH에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 형상을 모방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기본 크기가. 자, 뭐 여기서 복잡한 이야기는 말씀드릴 건 아니고, 가운데 이게 유일한 제가 이때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유일한 단순하지만 우리가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터보 샤프트 엔진의 구조도예요. 예,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네. 자, 이거는 뭘 위해서 이걸 먼저 개발하고 있었느냐. 당연히 저걸 바탕으로 해서 대형 엔진으로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보젯 엔진 같은 경우는 무인기용 또 10,000파운드급 엔진을 마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KF-21용 엔진, 그다음 복합 엔진, 램젯하고 연동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터보 샤프트 엔진은 좀 전에 보신 그 그림에서 출발한다. 그럼 그 엔진은 뭘 위해서 개발한 것이냐? 바로 이거다. 비밀 과제. 이게 개발이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도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 UCCR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개비가 2개 달려 있는데 앞뒤로, 이거는 동축 반전이 아니고 이축 반전입니다. 동축 반전은 한 축에 그걸 구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다른 축에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특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늘에 이제 떠올라서 요 2개는 뜨고 내리는 걸 용도로만 써요. 근데 동축보다는 어렵겠죠. 앞뒤로 흔들리니까 축이 다르니까. 자, 그런 부분 해소가 됐고, 수평 비행을 할 때는 비행기처럼 저걸 뚜껑 아예 닫아버려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푸시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세대 기동 헬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걸 개발 끝난 것 같거든요. 차세대 기동 헬기의 기본 컨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축 반전이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요. 동축 반전보다는. 뜨고 내릴 때도. 자, 그런 것을 제어 시스템으로 이미 다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했다. 예.
그러면 그 기술은 당연히 차세대 기동 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이 기체를 위해서 14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엔진을 개발했다. 오른쪽에 보실까요? MD-50 헬기라고 잠자리 헬기 여러분 아시죠? 그거랑 지금 보이는 UCCR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를 겹쳐놓은 겁니다. 크기가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MD-500 같은 경우는 420마력짜리 엔진 한 개 들어가거든요. 제가 봐서 이거는 1400마력짜리 엔진 한 개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내부 무장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날개 밑에 무장을 달 수도 있어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기체 형상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행기급의 속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차세대 기동 헬기는 미국 거나 우리 거나 형상 자체가 속도가 600, 700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시속이 킬로미터가. 근데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비밀 무기입니다. 이거는 함정에도 장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1400마력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420마력짜리 MD-50에도 보면은 토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몇 발씩 실거든요. 이거는 정찰용, 상당히 앞에 레이더를 장착하면 정찰용으로 쓸 수 있고 대잠용으로도 쓸 수 있고 비밀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참수리급이나 호위함 이런 데도 이런 거 실을 수가 있어요. 대잠용으로 실른다면. 그러면 그런 기능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호위함에도 유인 헬기에 더하기 이런 걸 갖춘다? 대잠용으로? 그럼 작전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은 예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 개발을 확신하는 거 하니, 문해미 165호라고, 이거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는 내부의 웹진입니다. 21년 3, 4월 통합본에 나온 이야기예요. 왼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쪽에 그부터 먼저 볼까요? 민과 군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탄생할 새로운 무인 헬기를 기대합니다. 왼쪽에 읽어드릴게요. 다목적 무인 헬기. 저는 이걸 UCCR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 밑에 내용을 보면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정익 무인기 개발 경험과 민수 분야의 무인 헬기 제작 경험을 빚어낼 다목적 무인 헬기 개발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21년 이야기예요. 이러면 우리 로얄 윙맨 KF-21과 같이 쓸 그 비행기가 초창기 기체는 엔진을 우크라이나 엔진을 쓰잖아요. 우리 국산 엔진 개발하는 와중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결했을지 몰라요. 거기를 위한 국산 엔진이 지금 개발된 거예요. 예, 이걸 위한 고정익 무인기 기술과 일반 무인 헬기 기술이 접목됐다. 이게 뭡니까? 고정익이자 헬기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UCCR이라는 겁니다. 이게 21년 3월 4월이에요. 여기서 확보된 기술은 전부 다 차세대 기동 헬기에 원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우리가 마치 지금 헬기 개발 아예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주 못된 작자들이죠. 네. 자, 이것은 여러 군데서 실험용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보잉에서 했던 거예요. 팬텀 스위프트라고 일부러 작게 만든 모형이에요. 이거 보면 우리랑 똑같죠. 이축 반전 로트가 있어요. 저건 수직 이착륙으로만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거는 뚜껑을 닫았죠. 우리 거가 이거보다 실제보다 훨씬 크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갈 때 뒤에 푸시 로트를 쓰는 반면에 기동 헬기처럼 얘네들은 뭐냐 틸트 로트라고 날개 끝에 달린 저걸 통해서 방향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컨셉이 우리랑 조금 다르죠. 근데 기본적인 건 같아요. 예,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 저거는 실물 모형이 실사이즈 모델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CG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다예요, 거의. 예. 자, 이거 보실까요? 개발 기간이 2020에서 25년까지 엔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250에서 14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엔진이다. 그래서 이 엔진이 이제 개발이 완료된 것 같고, 그래서 가끔 댓글에, 예전 댓글에 14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엔진이 개발됐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엔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덧붙여지는 거, 연료, 윤활, 제어 시스템, 보기 시스템 구동을 위한 보조 기어박스, 이런 것들로 개발하는 기술이다. 이것이 성공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확보한 기술을 가지고 마력수를 올리겠다. 2000, 3000?
바로 3,000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400마리짜리 엔진의 기본 크기는 LAH용 엔진과 같은 게 아닌가. 그러면 LAH를 공개하면서 개발진이 이야기한 기존 모델보다 더 출력이 큰 엔진과 동력 전달 시스템. 출력이 큰 걸 실으면 당연히 변속기로 바뀌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것을 적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 엔진하고 국산화된 변속기로. 어제 보셨지만 수리용 변속기 잘 개발돼서 장착된 거 느끼셨을 겁니다. 예, 이건 추정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LAH 같은 경우도 엔진 출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헬기에 있어서는 언제나 환영이거든요. 예, 쓰임새가 다양해지잖아요. 사람이면 사람, 무장이면 무장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실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을 실더라도 물리적인 공간이 제약이 된다면은 바깥에 사람에 더 붙여서 무장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 우리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인 항공기 그리고 제트 엔진까지 이제 고정이 KF-21 포함입니다. 모든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위에가 뭡니까? 21년부터 26년까지 500억을 투입해서 항공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고도 무인기에 쓰는 겁니다. 군단급 무인기에. 돼 있죠. 현재는 그게 이제 외국 200 몇십 마력짜리 외국 엔진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걸 국산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 무인기 엔진은 수출 제한 품목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엔진인데 뭐 개발하는 김에 인젝터, 디젤 엔진의 핵심이죠. 고압 인젝터도 개발하자. 지금 우리가 쓰는 아마 자동차용 고압 인젝터는 전부 다 아마 독일제 보쉬 걸 도입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쉬가 한국이 이건 못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항공용 엔진의 220마력이에요. 자동차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마력 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수 겸장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터보 샤프트 엔진 위에 거, 밑에는 일반적인 제트 엔진입니다. 위에는 원심식 압축기를 쓰고 있고 밑에는 충류식 압축기를 쓰고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원심 분리기식이에요. 자, 이 원판이 달려 있어요. 거기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죠. 공기가 이렇게 외곽으로 밀리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압축된 공기가 들어가면은 점화가 돼서 폭발이 되죠. 예, 그럼 그 폭발을 뭐가 받습니까? 터빈이 받는데 그 중에 한 터빈은 이 원심 앞에 원심 압축기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뒤에 터빈은 뭐 앞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터빈은 주 출력을 뽑아 쓰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변속기로 가는 출력을 뽑는 겁니다. 자, 충류식은 보면은 앞에 바람개비가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 뭐 고속 바람개비, 저속 바람개비 이렇게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헬기에서는 원심식을 쓰고 보통의 비행기에서는 KF-21 같은 경우에서는 충류식을 쓰느냐? 이게 이제 이거를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면은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원심식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앞에 바람개비에 쌍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짧아질 수가 있고 대신 출력을 높이려면은 이 원심 분리기의 원판이 커져야 돼요. 그죠? 원심 분리되는 공간이 길어야지, 길이가 길어져야 출력이 더 나올 거니까. 그래 되면 이 엔진은 짧을지언정 출력을 올리려고 그러면 얘가 똥똥해질 수가 있어요. 직경이 굵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은 원심 분리기식으로 하면은 공기의 압축이 이 충류식보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장점이 발생을 해요. 압축률이 낮기 때문에 뒤에 연료하고 섞여서 폭발을 냈을 때 나오는 열이 적어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보통 자동차용 엔진은 압축비가 10대 1이에요. 네, 오토바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는 오토바이는 한 12대 1 정도예요. 이거는 5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작고 열이 적게 나와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내구성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급 소재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출력이 부족하다. 그죠? 그 출력을 내려면 원심 분리기가 엄청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트용으로는 안 맞다. 전투기용으로는. 대신에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싸다. 또 바깥에 공기의 밀도가 되게 낮더라도 이거는 작동을 잘 한다. 압축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헬기에 적정하다. 그리고 공기 중에 뭐가 더러운 게 좀 섞여 있더라도 웬만하면 얘는 괜찮다. 왜냐면 판때기니까. 아래쪽에 것처럼 예민한 바람개비가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달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공기 흐름이 한번 꺾여서 간다. 그래서 압축 공기의 속도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압축률도 떨어지는 마당에 압축된 공기의 속도도 90도 꺾이는 바람에 떨어진다. 그래서 최대한의 팽창률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고속에서는 충류식이 훨씬 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싸고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저게 헬기 엔진으로 낙착이 되는 겁니다. 예. 헬기 엔진은 헬기는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속 300km 정도, 400km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똥똥해도 괜찮다. 네. 이런 이야기고, 비행기 엔진이 똥똥해지면 비행기 형상 전체에 크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원심식은 헬기 엔진으로 낙착이 된 겁니다. 헬기용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샤프트 출력을 뽑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 틀에서 아까 이제 보시면은 GE 엔진도 2,000마력에서 3,000마력으로 오는데 크기는 같단 말이에요. 연비는 향상돼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내구성도 좋아진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압축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바람개비를 몇 개 더 달아서 일단 압축을 한 다음에 2단을 원심 분리기로 한다. 원심 압축기로 한다. 이런 컨셉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앞에 원심 분리기를 한 개 더 만든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2개를 연결시킨다. 그리고 원심 분리기 사이에는 압축된 공기를 좀 약간 식힐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공기가 엔진이 차가워야지 압축이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여러분 보실 수 있느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터보 엔진, 터보 있고, 터보 인터쿨러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보 인터쿨러가 뭐냐? 이 두 가지 원심 분리기를 쌍으로 쓴다는 거예요. 2개로. 인터쿨러 2개의 원심 압축기 사이에 공기를 식힌다예요. 그래서 효율을 향상시킨다. 예. 뭐 트리플 터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걸 임펠러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이제 원심 압축기라는 것인데. 자,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유체를 쓰는 곳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봐주고요. 초창기 제트 엔진 보시면 클리모프 러시아제입니다. VK1. 이게 아마 미그 15에 들어갔던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원심 압축기가 보이죠. 큰 원판 보이죠. 저기로 공기가 압축돼서 외곽으로 밀려갑니다. 그럼 밀려간 게 지금 여기 한 6개 정도로 보이는 그 연소관으로 압축된 공기가 들어가고, 저기 연료가 들어가고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꽝꽝꽝꽝 하면서 지속적인 폭발이 발생하고 뒤로 화염이 밀어내죠. 그러면 그 화염을 일부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터보 샤프트가 아니라 터보 제트 엔진이기 때문에 받는 거 저게 터빈이죠. 그래서 터빈은 의외로 작아요. 상대적으로. 왜냐? 앞에 원심 분리기만 같이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출력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압축 공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작용 반작용으로 이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자, 저게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헬기의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낙착이 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같은
출력을 목표로 한다면은 엔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런 원심 압축기를 앞에 하나 더 붙인 걸 쓰고 있다. 그게 우리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거 유일하게 구조를 볼 수 있는 이 그림 보면은 앞에 원판의 단면인 것을 보여주는 좀 전에 보신 그거가 앞에 게 더 크네요. 1차 원심 압축기가 좀 더 크고 그게 유로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가요. 자, 저 사이에서 인터쿨러가 돼야 되는 거죠. 들어가요. 그 다음 저기서 폭발이 되겠죠. 폭발이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이에 커플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것은 뭐냐? 앞에 원심 분리기를 죄송합니다. 원심 압축기를 돌리기 위한 터빈 세트예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은 동력 터빈이라고 되어 있죠. 저 동력 터빈은 뭐냐? 헬기를 돌리는 변속기로 들어가는 주 동력이 나오는 선이에요.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또는 이미 제작이 완성이 된 터보 샤프트 엔진은 원심 압축기가 두 개 달린 형태를 개발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이거 보면 이제 군단급 무인기인데 21년 개발 완료됐죠, 이미. 예. 이거 보시면 이제 군단급 무인기인데 앞서 보셨던 그 디젤 엔진을 국산화하는 부분, 그게 저 끝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또 중고도 무인기라고 또 개발이 돼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개발했죠. 이것보다 큰 거고 운용 고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군단급 무인기는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는 걸 봐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운용 고도가 중고도 무인기보다 훨씬 낮다. 왜냐하면은 엔진에 공기를 밀어넣을 수 있는 힘이 피스톤 엔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디젤 엔진이지만. 그래서 운용 고도가 바로 다름을 알 수가 있고,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도 1200마력짜리 터보 프롭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개발된 1400마력짜리 엔진이 바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터보 프롭 엔진은 터보 샤프트 엔진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더 쉬워요. 터보 샤프트 엔진보다. 왜냐, 터보 샤프트 엔진은 늘 헬기에 쓰려고 하면은 감속비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변속기 기술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힘들어서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심중이 갑니다. 충분히. 근데 터보 프롭은 프로펠러 자체가 빨리 돌기 때문에 변속기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단급 무인기는 디젤 엔진 국산화시키면서 고압 압축기와 함께 고압 인젝터와 함께 개발하고, 이거는 1400마력짜리 엔진 그걸로 가름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LAH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거 보시면 이제 터보 샤프트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터보 제트 엔진은 출력이 화염에서 나와요. 팽창하는 가스에서. 그래서 엔진의 방향하고 분사구의 방향이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그 힘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헬기 같은 경우는 터보 샤프트이기 때문에 이 배기구는 그냥 자동차 배기구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배기구에다 보면 바람이 퐁퐁퐁퐁 나오잖아요. 소리도 제법 크고. 그렇지만 그게 차량을 밀고 가는 힘은 아니거든요. 그건 피스톤에서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건 단지 배기를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터보 샤프트 엔진의 특징은 배기구가 엔진 방향과 전혀 다르다. 그냥 배기 편한 대로 뽑은 거다. 자동차 오토바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까먹었는데 마침 딱 기억이 났네요. 미군이 차기 기동 헬기로 선정한 벨로우를 보면은 그 엔진이 틸트 로터잖아요. 그 엔진이 롤스로이스 엔진을 써요. 아까 3000마력짜리 GE 엔진이 아니에요. 그 자그마치 출력이 6150마력이에요. 한 개. 두 개 합치면 12000마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엔진의 운용 자체가 틸트 하는 것만 다르지 기본적으로는 터보 프롭이에요. 변속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변속기가. 기술적 장벽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산다고요? 3000마력 곱하기 6000마력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국산 변속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거는 충분히 방사청이나 업계에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정부 기획하는 곳에서. 그거 됐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냥 기동 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아시겠죠? 틸트 로트는 엔진은 터보 프롭이에요. 터보 샤프트가 아니고. 그래서 변속기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앞서 디파이언트가 낙마한 것은 변속기를 개발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추정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